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합예술이에요. 그렇죠. 내 몸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네. 결국 생활 습관의 합이 나를 예민하게 만든 거거든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는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첫 번째가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이 뭡니까?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네. 밥 먹는 거 중요한데 인생의 3분의 1은 자는 겁니다. 자는 거. 네. 저는 많이 못해서 제가 3분의 1이 아닌가 봅니다. 왜 못 주무세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현대인들이 네. 얼마나 고민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뭐 살아가는 것도 팍팍하지만 요즘 네. 경기 너무 안 좋죠. 네. 뭐 이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수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장애, 우리가 뭐 보통 불면증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불면증은 잠을 잘 못 자는 그 네. 자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수면장애는 조금 더 큰 이게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수면을 잘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렇죠. 다 포함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불면증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나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불면증을 가진 분들이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불면증이면 뭐 정신과를 간다거나 네. 불면증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아침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뭐 가정의학과를 가서 좀 뭐 영양치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처럼 네. 그 각각의 증상들을 이제 따로 병원을 찾지만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네. 풀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잦은 감기 환자부터 암 환자까지 실제로 제대로 주무시는 분들은 없다. 별로 없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의 한 부분이 불면증인데 그 몸이 좋아지면 저절로 잠을 자는 것들을 이게 환자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합예술이에요. 그렇죠. 내 몸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네. 뭐 속이 불편한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어디가 아픈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뭐 내 몸이 좀 아프다. 근데 잠은 잘 잔다. 그러면 아직 좀 덜 아픈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잠을 잘 못 자는데 난 특별히 아픈 게 없다. 그러면 알아내지 못한 무슨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원인을 네네.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급성 불면증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갑자기 돈이 떼었어요? 아니면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했어? 뭐 마누라랑 싸웠어? 네. 이러면 이제 잠을 잘 못 잘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잘 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 불면증은 사실 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만성 불면증이에요. 네네. 만성 불면증은 어떤 거냐? 대개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게 3개월을 갖다 그렇게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이제 만성 불면증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요즘에 수면 클리닉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수면 클리닉을 또 이게 전공 과목을 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 네. 대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비인후과 예, 있잖아요. 예. 그죠? 이비인후과니까 이런 수면 장애에 대해서 좀 더 누구보다 좀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수면 장애가 왜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보게 됐나요? 잠을 잘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분들이 호흡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잠을 자고 나서 개운하게 못 자신 분들은 코골이가 좀 심하다거나 조금 더 진행을 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 잠자다가 훅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잔 것 같지만 실은 몸은 전혀 자지 못한 상황으로 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그런 것이 진행이 될 때 보통 어디로 진행이 되냐? 대부분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이 됐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뭐 심근경색이나 허혈증 이런 걸로 진행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핵심이 처음에는 코골이나 어떤 수면 무호흡 같은 호흡장애다. 그래서 호흡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해법이 있을까 보면 호흡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코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보통 인두, 후두라고 하는데 이 길을 지나야 되거든요. 보통 이 길이 좁으신 분들이 턱 막히는 거고 이게 길이 조금 좁은 사람들은 입천장 근육이 떨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한 게 이제 수면 다원 검사가 되겠고, 네. 그는 치료법으로 뭐 가볍게는 뭐 구강내 장치 아니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길을 열어줬더니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수술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압기도 네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면 다원 검사가 보험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보험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맞아. 이 뭐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뭔가 좀 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 네네. 이런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양압기도 보험이 돼요. 네네. 옛날에 양압기를 자기가 이제 돈 몇백만 원씩 주고 이제 사거나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 사람이 수면을 잘 못 자니까 양압기를 처방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몇만 원, 뭐 한 달에 뭐 네. 만 몇천 원으로 네, 네. 이걸 이제 대여를 할 수가 네, 있을 네. 정도로 나라에서 이제 이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잠을 못 자는 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잠을 못 잔다는 그 자체보다도 호흡이 안 돼가지고 네. 내 몸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 호흡이 물론 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입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으로 쉬면은 훨씬 더 쉽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양압기가 이렇게 다 가리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즘 양압기는 코만 이렇게 또 가려가지고 네네. 하는 그런 양압기들을 많이 쓰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가습기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쓸 때의 공기와 그냥 일반 이 오염된 공기를 먹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코는 우리가 이제 코 구멍 2개만 뚫려가지고 그냥 쏙 지나갈 것 같지만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복잡한 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와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뭐가 되냐? 우리한테 들어온 공기들이 가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들어올 때 따뜻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습이 되죠. 세 번째는 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서 한번 걸러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오히려 반대로 더 말라버리고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해서 그 찌꺼기들을, 그러니까 오염된 물질들을 바로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입을 벌리고 자면 보통 이제 턱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몸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몸이 편안해지려면 많은 감각들이 스스로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감각들을 자꾸 키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키우는 것 쪽에 위쪽의 핵심은 어떤 턱의 문제들 그리고 목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 숨을 좀 쉰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일단 건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코를 고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입을 벌리고 네네.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병력을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지만 이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 네. 이걸 이제 꼭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으로 숨 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네. 수분을 다 뺏기게 되는 효과가 네.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시 입을 마르지 않도록 이게 물을 끌어와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코에 있는 물까지 이제 끌어오게 되죠. 기관지에 있는 물도 끌어오게 되죠. 우리가 뭐 먼지를 마시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입이 마르는 거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요. 중간에 자꾸 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 우리가 보통은 수면 환경이 안 좋다. 불을 다 끄고 자라. 네. 아니면 조용하게 해서 자라. 뭐 방 안에 전자기구를 가지고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기는 맞지만 이분의 탈수 정도를 빨리 개선을 해줘야 그렇죠. 이분이 훨씬 더 편안하게 중간에 깨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푹 잘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수면 효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면 효율이 어떤 거냐면 내가 누워 있는 시간 중에 자는 시간이 얼마냐 네네. 이런 거예요. 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면증 있는 분들은 난 잠이 안 와요. 중간에 자꾸 깨요.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잤는데 잔 것 같지 않고 나는 자면서 소리를 다 들어요. 네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자고 있어요. 자기가 아침이 딱 돼서 눈을 딱 뜨고는 나 못 잤다. 나 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감각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몸이 이걸 자꾸 적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마셨다가 다시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이런 패턴들을 자꾸 이제 가지시게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난 화장실 때문에 깨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게 좀 첫 번째고요. 실제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잠을 자꾸 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물을 좀 안 먹는 게 좋은데 탈수인 분들은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렇죠. 계속 수시로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고 아침이 되면 더 마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서 물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꼭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탈수 이렇게 얘기하면 난 물 많이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에 물을 100톤을 부었어요. 이게 젖어요? 안 젖죠. 그러면 종이에는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네, 젖죠. 젖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느냐, 이거 이전에 플라스틱이냐, 종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함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수면에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효율로 봤을 때 내가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80%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시간을 누워 있으면 사실 8시간, 9시간은 자야 된다. 근데 그게 또 불안해가지고 난 4시간밖에 못 잤는데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자야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누워있단 말이에요. 누워있는 시간만 길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면 효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목치료나 탈수 교정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원인으로 또 꼽는 게 이 기도 점막. 여기가 자꾸 붓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이 기도 점막이 왜 붓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탈수 문제부터 또 같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물이 부족하다고 잠을 못 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 그 탈수 교정 수행만 봐도 푹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탈수 교정을 통해서 하는데도 소변 안 보시거든요. 근데 잠은 충분히 잔다는 거. 거기서 일단 확실히 알 수 있고, 자, 기도 점막이 붓는 이후에도 이제 탈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기도 점막은 뭘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죠. 95%가 물이죠. 그죠?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논바닥이 바짝 말랐어요. 탁 되면 어떻게 되죠? 갈라지겠죠? 그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유해한 신호들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나 이 점막이 손상이 됐어. 어떻게 좀 해. 이런 상황이면 우리 뇌는 일단 쉬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막을 잡아주고 있는 것들은 누가 잡아주고 있냐? 그 밑에 근육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단단해지고 붓고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자꾸 이렇게 두꺼워지면 다른 부분에서 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불룩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100이었던 공간이 금방 80이 되거든요. 혈류 그리고 기류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 반지름의 4제곱으로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16이라는 게 이 통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2분의 1로만 줄어도 어떻게 되냐? 1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거의 안 흐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산소가 16이 들어오다가 반 줄으면 1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조그만의 변화가 우리로 들어오는 기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이 쪼이게 되는 원인들은 뭐가 있겠느냐? 자, 명령이 들어오니까 야, 너 쪼여야 돼 지금.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후두나 인두, 기도에 있는 근육들을 지휘하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또 찾아봐야 돼요. 보면 목하고 등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하고 등을 지나가는 신경이, 즉 전깃줄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 그렇게 되면 근육이 그 짜증나는 그 명령을 받아서 확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땡기는 동작들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바로 눕는 동작이 전부 다 펼쳐지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목이 돼 있고 새우등이 돼 있고 뭐 펼쳐진 등이 돼 있고 거기다가 높은 베개를 써가지고 목을 쭉 당겨 놓으면 전깃줄은 더 당기게 되겠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해한 귀찮은 그 신호들이 자꾸 인두, 후두, 뭐 기관지 여러 이 근육들 점막 계열에
자꾸 악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거기를 더 좁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탈수 더하기 이런 신경의 불안정성, 예민성, 과민성들이 합쳐지면 기도가 좁아져. 그렇게 되면 호흡이 낮아져. 호흡이 낮아지면 그래서 자꾸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게 적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베개를 쓰다가도 조금 더 높은 베개를 써야지 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원장님 굉장히 많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을 준다고 해서 결코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약이 한 알에서 두 알이 되고, 두 알에서 두 종류가 되고, 네 종류가 되고, 항우울제가 추가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에는 탈수, 그리고 또 우리 목과 등의 신경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강화시켜주고 안정화시켜주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그러게 되면 자연히 잠을 들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수면의 그런 기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복잡한데, 이게 이제 뭐 수면 환경들을 많이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머리만 딱 대면 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불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 옆에서 구슬해도 네. 자.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수면 환경이 이렇게 나쁜데 네.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네. 네. 이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차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 문제를 만들어 온 거는 부모님이 주신 것도 이렇게 유전자 중에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결국 생활 습관의 합이 나를 예민하게 만든 거거든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는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첫 번째가 중력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지구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잡아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힘이 과도하게 많이 들고, 아니면 너무나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내 몸은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거든요. 생활 습관 중에 저는 자세 문제가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낮에 어떻게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된 패턴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일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감각들로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1초에 네. 200만 비트, 한 신문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보를 사실 받아들이는 거는 134비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정보가 다 깎여가지고 내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차이를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네. 그게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물망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해한 것들은 다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데 여기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 고스란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잠을 진짜 설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뇌간의 그물망 구조가 망가지는 원인이 낮의 그 생활 습관, 그것 때문에 중력을 이기는 힘에 버티다가 고장난 이 몸, 그게 이제 제일 시작이 일자목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중력을 피하지 않습니까? 눕는 것 자체가 중력을 피하는 건데, 누워있는 그 자세 자체도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소파에서 자주 주무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스스로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뇌간의 상태를 만들려면 일자목부터 중력을 이기는 그 내 몸의 힘 자체를 길러놓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그 제한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일단 이제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개인의 몫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전문이시니까 수면에 관해서 또 다른 보는 이제 초점, 관점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저는 외과지만 주로 암 환자를 보니까 또 암 환자가 겪는 그런 불면증, 뭐 수면 장애 이런 관점으로 또 이제 보다 보니까 보통의 수면 클리닉에서 보는 거, 또 뭐 신경과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수면의 패턴을 망가뜨리는 거, 이런 거랑 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또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종합예술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혹시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만약에 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다 같이 교정을 하셔야 잠이라는 것을 푹 자고 내 인생의 3분의 1을 진짜 효율 가치가 높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신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기전을 이해를 해서 또 적용을 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가 실제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론들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 재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이게 어떻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게 네. 아니라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제 치료를 해가면서 이 환자들이 수면 변화들을 이제 네. 겪으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같은데 이게 너무 또 궁금하다, 네.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았다 그러면 항상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세요.